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승강기 제어 챕터 5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 크게 법령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개정되지 않아가지고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일장에도 한번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개로 나눕니다. 승강기 제어는 직류 방식이 있고 교류 방식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름을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류는 1, 2단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괴한 제어의 특정 용어들. 그 다음에 VVF의 설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비교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직류 승강기 제어 시스템. 직류 교류는 전기 종류죠. 나중에 저 뒤에 전기 파트에서 전기를 전혀 공부 안 하신 분은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220V인데 이게 직류예요, 교류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류 교류는 제일 쉽게 구별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정해지지 않느냐로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요. 배터리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는요. 핸드폰 배터리는요. 직류입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직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모든 제품들은 이동이 가능한 제품은 다 배터리인데 그것들은 전부 직류예요. 그래서 직류가 다 이동이 가능한 배터리 시스템이고, 반면에 교류는 여러분이 220V처럼 돼지 콧구멍 두 개가 있는데 그 돼지 콧구멍 두 개는 이쪽이 플러스인지 저쪽이 플러스인지 관계없이 그냥 아무데나 꽂아 되죠. 그래서 앞으로 꼽나 뒤로 꼽나 어차피 선풍기가 돌고 냉장고는 돕니다. 그런 거를 교류라 보시면 돼요. 얘가죠. 자, 일단은 직류 승강기 제어 시스템입니다. 직류 승강기인데 직류 엘리베이터 속도 제어는 과거부터 많이 썼어요. 초창기 때는 교류 자체 제어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직류 전동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류 제어 방식이 많이 이용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류 전동기가 제어가 잘 되면서 그 반도체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장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교류식도 많이 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1번은 직류는 상당히 제어가 잘 돼. 제어가 용이하고, 제어가 잘 되는 얘기는 내가 쓸 때 부드럽게 멈춰주고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여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중고속용에 아니면 비싼 거 쪽에는 씁니다. 단점은 비싸다는 거죠. 왜?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 돌리려면 3개가 필요해요. 3개가.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인 워드 레오나드 방식인데, 자 이걸 한번 보죠. 아이고 낙서부터 올려가지고, 자 일단은 교류 전원으로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를 조합한 방식인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전원이 직류가 들어오면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이렇게 세 개를 붙여요. 반면에 교류가 들어오면 전원이 들어오니까 직류 전원에 교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를 붙입니다. 좌우간 이걸 갖다가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 세 개를 붙이다 보니까 이걸 MGM 제어라고 한 번씩 불러요. 그래서 어, 여기 M 모다, G 제네레다 발전기, M 모다 해서 전동기 붙이고 발전기 붙이고 전동기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붙였는데, 요거만 떼가지고 보면 여기 나오죠. 직류 발전기. 그러니까 여기 모다가 하나 있는데 이 모다는 어, 직류 전동기일 수도 있고 교류 전동기일 수도 있고, 여기서 발전기를 돌려줘요. 그러면 이 발전기 가지고 다시 직류 전동기를 제어해서 카가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동기 하나 돌리려고 발전기도 하나 사야 되지, 또 전동기 발전기를 돌리는 전동기도 하나 사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었는데, 이게 초창기 때는 얘를 많이 썼어요. 어. 자, 그래서 상당히 연속적이고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게 상당히 속도 제어가 용이해요. 그래가지고 승차감이나 착상이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 대신에 비싸다 보니까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요거 직류 전동기하고, 아니 앞에 있던 전동기 하나 발전기 하나, 요 MGM에서 앞에 있는 MG를 없애버리고 이걸 반도체 소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류를 직접 변환한 다음에 전동기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쓰다 보니까 사이리트 점호각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사이리트 점호각 나온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워드 레오나드보다는 기계, 그거는 기계 세 개를 붙여서 움직이는 거지만 얘는
반도체를 사용해서 그쵸. 그 덩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좀 싼 편이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요즘에 많이 쓰는 방식이다 요즘 직류 방식으로는 이걸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정지 네오나 방식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건데 일단은 워더보다는 이게 손실이 적겠죠. 그죠? 워더는 기계 두 개를 돌리니까 기계 손이 많이 큰데 얘는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 손실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 보수는 얘가 훨씬 낫다 했죠. 반도체 방식이고 답은 유지 보수가 어렵다가 아니죠. 유지 보수는 쉽고 그 다음에 3번은 교류를 직류로 바꾼댔죠. 답은에 하이리터 점호각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반면에 이제 교류 방식은 제일 꾸진 거 속도 하나밖에 없는 교류 1단 그 다음에 좀 나아진 거 속도 두 개 있는 2단 방식 요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하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1단하고 워드 레오나드 비교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비슷한 놈들끼리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속에 서는 게 두 개인데 얘 둘 다 원래는 다 저속용이에요. 기본 개념이. 자, 일단은 속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뭡니까? 이 착상이 나빠요. 그래서 상당히 착상이 나쁘더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 전원을 넣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전원을 끊어버리고 브레이크가 정지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반면에 2단은 이제 속도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고속 권선으로 기동과 주행하고 저속 권선으로 감속하고 착상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1단보다는 착상이나 제어가 우수하겠죠. 요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속도비는 얼마를 많이 쓰느냐 해서 4대1을 많이 쓰더라 하는데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문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기사 쪽에는 이게 한 번씩 보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 괴한제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여러가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피드백 제어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대먹임 제어라는 말도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바로 케이지의 실속도와 지령속도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 주어진 속도하고 맞으면 그대로 가지만 속도가 달라지면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우리가 되돌림이죠. 대먹임. 그래서 그거 하는 방식에서 뭘 쓰느냐 그러면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사이리트 역시 점호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이리트 점호각 나온 거 안에 있었죠. 이 두 개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성능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이놈인데 요게 이제 마이스의 VVVF인데 베리어블 볼테이지 그러니까 전압을 베리어블 가변시키고 베리어블 프리퀀시 주파수를 가변시키는 그러니까 전압도 바꾸고 주파수도 바꾸고 전압을 바꾸면 힘이 바뀌어요. 그 다음 주파수를 바꾸면 속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힘과 속도를 다 바꿔가지고 속도를 제어하고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제어가 좋아진 거죠. 주로 얘는 뭐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컨버터, 인버터 이런 걸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PAM 방식과 PWM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깊이 있게 PWM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름 정도 좀 봐주시고 얘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거의 직류 전동기와 동등한 제어 성능을 가집니다. 이 경우가 한 번씩 등장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직류 전동기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VVVF다 라고 됩니다. 왜냐면 얘는 모든 속도 보면 다 가능하죠. 그렇죠? 속도 제어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거의 뭐 음, 기존에 나온 제품 중에서 그 교류 방식 중에서는 제일 나은 거죠. 제일 나은 거. 자, 일단은 문제는 교류 2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도비는 그래서 4대1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뭐 6대1도 있고 8대1도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 속도 제어시 우리가 고속 권선과 저속 권선이 있었죠. 그래서 고속은 언제 쓴다? 주행과 기동 시죠. 틀렸네. 1번이 틀렸고 저속은 언제 쓴다? 감속과 착상 시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멈출 때 하고 줄일 때, 그 다음에 움직일 때 하고 달릴 때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고속과 저속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막 시험 떨어지시는 분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문제 많이 어렵던데요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그분들이 문제 어려운 문제는 누가 풀어도 못 맞추는 문제들이 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들 즉 쉽게 말하면 일부러 좀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보통 어, 한 10문항 이 정도 나와요. 10문항이 몇 점입니까? 10문항이면 3문제 5점이니까 한 15점 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10문항 전체가 다 틀린다고 가정을 해도 여러분들이 날라간 점수가 한 15점 좀 날라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15점에서 한 20점 되겠죠. 20점 날라간다 가정을 하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최대 맞출 수 있는 게 한 80점 좀 돼요. 80점. 그래서 80점은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봤던 문제들을 안 틀리면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들을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어려운 문제를 맞춰서 시험을 붙는 게 아니고 쉬웠던 문제, 봤던 문제를 안 틀려서 시험을 붙는 건데 그걸 착각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 맞춰야지 붙는 건 좀 착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승강기 기사를 공부하는데 2주밖에 공부 안 했어요. 2주 공부하고 시험을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핵심이 뭐냐 그러면 막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늘 시험마다 몇 개씩 나와요. 그거는 그 문제를 외워버리고 그냥 말아야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풀겠다고 막 덤비고 있으니까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고 쉬운 문제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 문제를 먼저 눈에 익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시면 어려운 문제를 봐가지고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외우시라고 가십시오. 이해갑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뒤에 보면 60문제 나오는데 60문제 중에서 뭐, 와, 이거 한 어려운 문제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는 쉬운 문제 50개를 갖다가 머릿속에 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험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문제 매이지 말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시험 10문제 정도를 제외하거나 50문제 정도는 항상 맞춘다고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60점 합격이니까 36개 맞추면 되네 해서 60문제 딸랑 36개 외우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로 그 큰일 납니다. 왜 다른 서른 문제 왜 또 다른 문제 나온다는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기 기출 문제는 거의 한 100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냥 90점 이상을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거 한 10개 나와서 10개 다 틀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에서 한 90점에서 80점 정도 맞추면 그럼 실제로는 여러분 문제 답이 여러분 점수가 한 60에서 70점 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은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아마 감을 좀 잡을 거고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시간을 좀 많이 잡으셔가지고 한 번 보고 안 되면 두 번 보고 두 번 보고 안 되면 10번 보십시오. 어, 그래서 사람이 노력에는 우리가 노력의 천재라고 있잖아요. 그쵸? 노력을 하는 천재는 누구도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많이 볼수록 그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런 문제 쉽잖아요. 이런 문제는 또 나옵니다. 이런 거 안 틀리면 되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하세요. 그냥 답을 갖다가 뭐 이런 문제 기동시 저속이 틀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저속, 고속 두 개 나눠가지고 외워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